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29쪽에 있는 유형 13번 자릿수 구하기, 그리고 30페이지에 있는 유형 14번 최고 자리의 숫자 구하기, 요 두 개는 현재 교육과정 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없고, 내가 교과서 찾아봤더니 뭐 연습 문제 쪽에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요 두 개의 유형은 조금 공부할 때 참고하세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일단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유형 15번, 17번까지 요것들은 해야 되고요. 혹시 학교에서 요 파트를 수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유형 13, 14 요 두 파트를 수업을 해버리면 나에게 즉시 제보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시험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유형 15번, 30페이지에 있는 52번 문제인데, 여기 좀 어려워요. 일단은 x의 범위가 10 이상 100 미만이래요. 10 이상 100 미만.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은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4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이 로그 x 4제곱의 소수 부분이랑 같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둘로부터 x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인 x가 10 이상 100 미만. 이제 저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로그 x의 범위가 얼마야로 나올 수 있어요. x가 10 이상의 100 미만이면 로그 x의 범위는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이 될 것 같아요? 10을 대입하면 1, 100을 대입하면 2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둘은. 이해 가나요? 첫 번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x의 정수 부분이 두 자릿수. 이것도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10 이상 100 미만의 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8.5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 이상 100 미만이니까. 근데 이게 자연수는 아니잖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다 이렇게 말은 못 하고요.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x의 정수 부분, 이 앞에 부분은 두 자릿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세 개의 세 줄이 다 같은 의미인 건 알겠어요? 아, 네. 많이 지각할 것 같은 친구가 생각보다 덜 지각했군요. 어쨌든 결석생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x가 1 이상 2 미만이므로 얘를 가우스를 씌운 값은 1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 가요? 로그의 가우스 값은 1. 왜냐면 1 이상 2 미만이니까 1. 얼마 가우스 치면 1 나오겠죠. 지금 4개가 다 같은 뜻인 거 이해 가요? 그 다음 이게 1. 얼마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로그 x의 값을요 1 더하기 알파, 단 이 알파 값은 0 이상 1 미만이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도합 총 5가지죠. 이해가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총 5가지로 다르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됩니다. 5개가 다. 그러니까 문제는 5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요 방식을 지금부터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x의 범위를 줄 텐데 우리는 저 중에서도 세 번째 나와 있는 다시 말해서 로그 x의 범위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요게 또 하나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고요. 다 같은 의미라는 거. 두 번째는요. 문제를 봤더니 소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 같대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은 뭐 7.4 나오고 이쪽은 뭐 9.4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0.4가 똑같다 이런 얘기죠, 뜻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식이 정리가 되냐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잖아. 그치? 그걸 쓸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소수 부분끼리 같다가 나오면요. 빼면 정수가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쓸 거란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소수가 같으면 서로 빼자. 빼면 정수잖아. 요걸 쓰겠다는 얘기예요. 요 두 내용을 합쳐서 이제 이 문제 하나를 풉니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빼봅시다. 이게 커 보이고 이게 작아 보이죠? 4제곱이고 제곱이니까 그치? 여기서 이거 뺄게요. 거꾸로. 그러면 로그 x 4제곱에서 로그 x 제곱을 뺀 게 뭐다? 정수가 나온다. 이렇게 일단 쓰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나머지는 계산인데 이거 진수가 거듭제곱이면 4 곱하기 나가는 거잖아. 4 곱하기 로그 x에서 이것도 제곱 나가면 2 곱하기 로그 x 뺀 거. 그쵸? 는 정수. 다시 말해서 2배의 로그 x는 정수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2로그 x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언급한 요건 보다시피 로그 x의 범위고 얘는 보다시피 2로그 x니까요. 이 부등식에 이 식 곱해 볼게요. 그럼 2로그 x가 될 테니까. 그럼 2로그 x의 범위가 어디 이상 어디 미만이 또 구할 수 있겠죠? 로그 x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이므로 2로그 x는 얼마? 2 이상의 4 미만이 돼요. 이해 가요? 2배씩 했으니까. 따라서 2로그 x의 범위는 2 이상 4 미만이지만 우리는 그 수가 또 정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2 이상 4 미만의 정수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정수는 뭐예요? 2와 3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값은 2 또는 3일 거야. 즉 2로그 x의 값은 2 또는 2로그 x의 값은 3일 거야를 알 수 있을 거고 앞에 걸 풀면은 로그 x가 얼마? 1이죠. 뒤에 거 풀면은 로그 x가 얼마?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풀면은 x가 얼마죠? 이거 상열 로그예요. 그쵸? 밑이 10. 이거 기억나요? 내 꼬봉이란 말 써도 되나? 유튜브에 노란딱지가 걸리려나? 꼬봉은 이쪽 전학가도 꼬봉이다 해서 밑이 10이면 이걸 지수로 쳐도 밑이 10인 거죠. 10의 1제곱은 x. 이해 가죠? 10의 1제곱은 x다 해서 첫 번째 식에서 x는 얼마? 10을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0의 2분의 3제곱은 x. 이해 가지? 10의 2분의 3제곱은 x라는 식을 통해서 x 값이 얼마야? 이거 뭐라고 쓰게? 2분의 3제곱. 뭐예요? 10루트 10이죠, 이게. 이해 가요? 이거 분모 나간다며 2 분자 3 그러니까 루트 1000이잖아. 루트 1000 10루트 10. 그래서 x 값들의 곱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이해 가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바로 얘예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있다. 이게 문제에서는 뭘로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야. x의 범위로 나올지 정수 부분이 몇 자리예요 나올지 가우스 로그 값이 얼마야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둬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풀 때는 보통 요 세 번째 거 요걸 써요. 보통 로그 x의 범위라는 걸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 패턴은 소수 부분이 같아요라는 것 때문에 빼면 정수다.
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분명히 정수 나올 거야 라는 생각에서 풀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랑 유사한 문제 뒤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풀 건데 요건 좀 달라요. 그리고 좀 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자리가 없네. 지우기 전에 여기다 쓰자. 70번 문제입니다. 뒤에 70번 문제는 뭐냐면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이다라고 나왔어요. 또 여기와는 또 다른 식의 표현이죠,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 요 둘을 합하면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소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나온 문제죠. 지금은 소수 부분끼리 더하면 1 된다라는 문제인데요. 이럴 때 x 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 뭐 아까랑 유사하긴 해요. 일단은 파란색 부분을 해결하면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이다라는 뜻이 2점 얼마 나온다는 뜻이잖아, 뜻이. 그치? 그래서 이게요, 2 이상 3 미만이랑 같구나라는 뜻으로 일단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이해 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로그 x의 범위가 어떤데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져 있는 정보를 좀 바꿔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예요를 로그 x의 범위가 2 이상 3 미만이야로 일단 고칠게요. 이해 가죠? 지금은 두 번째 패턴 얘는요, 지금 소수 부분의 합이 1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쪽은 뭐 3.8 이런 거고 한쪽은 뭐 1.2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0.8과 0.2니까 소수끼리 더하면 1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할까? 아까는 서로 빼는 게 정수겠지만 지금은 어떻다? 서로 더한 게 정수입니다. 더하면 정수. 이건 이해 가요? 소수점이 0.8, 0.2 더한 게 1이란 정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하면 5 나온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소수끼리 더해서 1이 나오면은 일단 더하면 정수예요. 하지만 요게요,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요 하나 더 있는 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실제로. 일단은 아까처럼 풀어볼게요. 일단 요건 지우자. 요건 지우고 아까처럼 풀어볼게요. 일단은 둘을 합칠 거예요. 얘랑 얘랑 말 그대로 합. 그러면 로그 x 제곱이랑 로그 루트 x를 더하면 정수가 나온다 이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뭐 3.8 더하기 1.2니까 정수 이렇게 말이에요. 이거 이해 가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2는 나가죠. 2 로그 x. 그 다음 얘가 x의 2분의 1제곱을 뜻해요. 루트니까. 지수가 2분의 1이라는 뜻은 나가면 이렇게 생긴다는 걸 뜻하죠. 즉 이게 정수란 뜻이에요. 그럼 저건 뭐예요? 로그 x 두 개랑 로그 x 반 개랑 합쳤으니까 2분의 5 로그 x죠. 그게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쵸? 아까랑 비교되죠, 풀이가. 그쵸? 비슷해요, 지금 보다시피.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 로그 x의 범위가 2 이상 3 미만이고요. 얘는 지금 2분의 5 로그 x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각각 2분의 5씩 곱해봅시다. 그러면 왼쪽 같은 경우 곱하면 뭐야? 5가 되겠죠? 요 수가요, 5 이상인 거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분의 5 곱하면 얼마 나와? 2분의 15 나오죠? 이게 2분의 15보다는 미만이 돼요. 이거 이해 가요? 아까랑 뭐 풀이 똑같지 않나요? 따라서 자, 로그 x의 범위는 2부터 3까지, 2분의 5 로그 x 범위는 5부터 2분의 15까지. 근데 그 수가 정수가 돼야 돼. 그렇다면은 5 이상 2분의 15, 이거 7.5죠, 참고로. 요 사이에 정수가 누가 있어요? 5, 6, 7. 세 개가 있죠. 그쵸? 그렇다면은
2분의 5 로그 x가 5인 경우, 2분의 5 로그 x가 6인 경우, 2분의 5 로그 x가 7인 경우,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요. 각각 풀어준다면 첫 번째 건 로그 x가 얼마란 뜻이야? 이거 얼마니? 뭐 베끼느라 바쁜 것 같아 지금, 그치? 로그 x가 얼마니? 2죠, 그쵸? 두 번째 거 풀면 로그 x가 얼마죠? 5분의 12, 그치? 세 번째 거 풀면 로그 x가 얼마예요? 5분의 14가 돼요. 이해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왔는데 실제로는요, 얘를 대입하면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은 로그 x가 2거든? 방금 소수 부분끼리 합치면 1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얘는 그냥 같은 거잖아, 그치? 둘이? 첫 번째 얘는 로그 x가 2면 이건 4란 얘기 아닌가요? 그쵸? 로그 x가 2면 두 번째 거 이거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2니까 이거 1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 더하기 1은 정수 아니냐 이거 일단, 그쵸?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얘는 소수 부분이 0, 0이잖아요. 얘도 소수 부분 0, 0이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숫자 0, 0. 근데 분명히 아까 소수끼리 더하면 1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지금은 0, 0 더하면 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세 개 중에서 이 해를 하나 지우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죠? 특수하게도 둘 다 소수 부분이 둘 다 0 나오는 특수한 케이스가 하나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요? 특수한 케이스. 그러니까 더한 거 정수는 맞죠. 하지만 소수점이 0.0이라 더해서 정수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덧셈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 개의 답이 다 해가 되지 않고 첫 번째 건 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능해요. 이 값이 이제 2.4잖아. 이거는 2.4의 2배니까 4.8. 이건 2.4의 반이니까 1.2. 그러니까 0.8, 0.2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나머지 애들은 둘 다. 근데 얘만 안 돼요. 이해 가요? 요거 잘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 x값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 풀면은 이건 뭐다? x는 10의 몇 제곱? 5분의 12제곱이라는 뜻이고, 요건 x가 얼마야? 10의 5분의 14제곱이라는 뜻이 돼요. 이 로그를 다시 지수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x의 곱을 구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유형이 아마 로그 이 교재 중에서는 아마 제일 어려운 유형일 거예요. 사용 로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 중에 아마 하나일 텐데, 요거는 교육과정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자릿수 구하기라든지 최고자리 숫자 구하기 등등은 시험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요건 해야 돼요. 요걸 벗어나면은 그 다음은 할만해요. 문제가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게 로그에서 가장 아마 주의를 요하는 문제일 겁니다. 나머지 53번 같은 건 쉽거든요. 뭐 별다른 개념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요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n이라는 어떤 로그 값에 하나는 정수 부분이고 하나는 소수 부분이다 이거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방정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하나는 3, 하나는 0.2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하나는 정수 부분, 하나는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그럴 때 k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되게 간단해요. 우리 보통 근과 계수과의 관계만 쓰면 바로 나오거든요. 다시 할게요. 상용 로그는 기본적으로 항상 어떻게 쓸 생각을 한다? 정수 플러스 소수. 이해 갔어요? 보통 n은 정수고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소수.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거 몇 개 구했던 거 기억나요? 로그 양수는
어렵지 않은데 음수 부분 이렇게 고치는 것까지 해봤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항상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록은. 따라서 지금 이 두 군이 각각 얘라는 거잖아요, 지금 뜻이. 그 여기 보다시피 두 군이 합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두 군의 합을 쓴다. 우리 두 군의 합, 우리 보통 이렇게 쓰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서는 이거인 거예요. 이해가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두 군의 합. 근데 여기 두 군의 합 공식이 뭐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3분의 7이거든요. 반대로 본다면 이제 이런 거죠. 이 수를 정수 부분이 얼마고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로 풀어내라 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7이 마이너스 2.333333인가요? 그렇죠? 네, 이런 수잖아. 그렇지? 뭐 굳이 쓴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 빼기 0, 3분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알아내려면 이 뒤에 걸 고쳐야겠죠. 음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전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빼기 1 더하기 1을 추가해주면은 앞에 정수 부분은 보다시피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뒤에 소수 부분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그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군. 그렇죠? 마이너스 3과 3분의 2를 두 군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쉽죠? 우리 두 군의 합만 이용한 게 아니라 두 군의 곱도 이용하면 되잖아. 그치? 두 군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한다면 3분의 k인데 여기 알파 베타가 구졌으니까 실제로. 그치? 곱해버리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죠. 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그렇다면은 k 값이 마이너스 6인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써서 답은 마이너스 6이야 했다고 여러분이 책에다가 마이너스 6 아싸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풀었다니까요. 이거는 53번 뒤에 있는 내용이 혹시 할 게 있을까? 어제 저쪽 방에서는 안 했어.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54번을 하고 나서 일단 이 지긋지긋한 2단원을 넘깁시다. 그리고 오늘 3단원 지수함수 일부를 들어갈 거예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너무 그렇게 만만해하지 마세요. 곧 내신 대비나 마찬가지로 해야 될 거야. 54번은 지수 쪽에서도 한번 하고 왔던 건데 기억나요? 그 하나의 관계식을 하나 주고선 상황에 맞게 대입해서 푸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54번 문제가 뭐냐면은 L 20 로그 MF 빼기 48이라는 수식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라고 했죠, 내가? 여러분은요, 이 수식의 문자 부분, 문자에 누구 대입하는 건지를 일단 찾으시면 돼요. 문제 어차피 써 있으니까. L은 뭐라고 써 있어? 거기에 벽면에 음양 투과 손실.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음양 투과 손실 값이래. 뭐 잃어버린 값인가 봐, 그치? 그러니까 뭐 벽면을 설치하니까 소리가 좀 이렇게 죽는다 이거겠지. 그래서 얼만큼 죽었나 해당하는 그 값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M이 있죠? M은 뭐죠? 벽의 단위 면적당 질량이래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요거는 L은 단위가 데시벨이고 뭐 요거는 단위가 뭐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무게 얼마큼 나가? 뭐 이런 거 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F는 뭐야? 음양의 주파수래요. 단위는 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위에 설명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느 자리에 뭘 대입하는구나만 일단 잘 이해한 뒤 상황은 항상 두 번 나와요. 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음양의 주파수가 일정할 때, 그 뭔 얘기야? 주파수가 일정하다? F는 건드리지 마 이 얘기죠. F 값은 몰라. 모르지만 어차피 똑같은 상수니까 이건 건드리지 마. 일종의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고.
벽의 단위 면적당 질량이 4배가 되면 이게 4배래. 즉 M 값이 4배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만약에 처음 질량이 M 얼마인지 모르니까 문자 써야지 어떡해. M이면 지금 내가 두 번째 재야 될 질량은 4M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4배니까. 그렇게 했을 때 벽면 음향투과 손실이 얼마만큼 증가하나요? 즉, L값. L값이 얼마만큼 증가하나요? 이거 질문이에요. 그쵸? 다시 한번 L이 다시 했을게요. M이 4배가 되면 L은 얼마나 증가해?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죠? 주파수는 건드리지 말고 질량만 4배로 늘리면 저 음향투과 손실은 얼만큼 증가해? 라는 질문입니다. 이해 가죠? 상황이 두 번이라고요. 그냥 M과 4M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그냥 M. 그러니까 이거 처음 상황이 그대로. 첫 번째 상황은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두 번째 상황 L2는 일단 다 똑같은데 질량만 4배 했으니까 요거만 4M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입하면 20 로그 4MF 빼기 48이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하나는 M자리에 M 대입했고요. 하나는 M자리에 4M 대입했다고요. 4배 됐으니까. 따라서 얼만큼 증가하냐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서 이렇게 얼만큼 커졌어라는 뜻은요. 실제 질문은 이게 L2에서 L1 뺀 게 얼마야라는 질문이에요. 그쵸? 지금 값을 몰라요. 다 문자인데 어떻게 값을 구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얼마큼 증가했지. 즉 L2 빼기 L이 얼마만큼 하겠다는 거니까 이 두 식을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변변 이렇게 빼시면 돼요. 아랫줄에서 윗줄을 뺄게요. 그럼 L2 빼기 L1 나올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48 빼기 마이너스 48하면 지워지겠죠. 둘은. 그쵸? 따라서 뭐만 남아? 20 로그 4MF에서 빼기 20 로그 MF 한 것만 남아요. 자, 이거 20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로그 4MF에서 로그 MF 빼는 건데 로그의 뺄셈이네. 그럼 진수의 나눗셈이잖아. 그치? 그럼 4MF 나누기 MF 하면 뭐야? 4밖에 안 남아요. 그쵸? 따라서 이게요. 20 곱하기 로그 4입니다. 끝났어요 벌써. 이게 답이에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죠. 로그 4가 얼마니까? 이거 2로그 2인 건 2에 가요? 2의 제곱이라? 그럼 여기다 20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되겠어? 40 로그 2죠. 그쵸? 그래서 이 값이요. 40 로그 2랑 같고 문제에서 로그 2가 얼마라고? 0.35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입하면 얼마가 돼 이게?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2dB만큼 증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쉬워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수식에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자꾸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했죠? 일단 첫 번째 듣도 보도 못한 공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어느 문자가 어느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지 이게 왜 성립하는지 이 공식이 뭔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느 자리에 뭐 대입하라고 하고만 이해하면 되고요. 상황은 두 개의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 무게를 4배 늘린대요. 그렇죠? 질량을. 그러니까 처음 질량이 하나 있고 처음으로 식 하나가 있을 거고 이걸 4배 늘린 식이 하나 있겠고 이게 두 개씩이 나온다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두 개씩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각각 내가 이해하기 좋게 첫 번째 L1, 두 번째 L2 이렇게 나눠놨어요.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음향투과 손실이 얼만큼 증가하냐고 물어봤으니까 L2, L1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변변 빼란 얘기죠 뭐. 나머지는 이제 계산에 불과해요. 잔계산. 이해 가죠? 만약에 이거를 복잡하다고 느낀 학생이 있다면 내가 봤을 땐 10중 8구 로그 연습 부족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너무너무 쉬워. 우리가 아까 했던 뭐 자릿수 구하기니 뭐 그거 뭐 소수점 뭐 그거에 비하면 그거 반의 반 난이도도 안 되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겠다는 거는 10중 8구
로그 연습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쉬운 난입니다. 왜냐면 식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가끔 문제 중에 식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 쉬운 거죠.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반감기라는 건데 그런 건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건 식이 나왔잖아 보다시피.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 뭘. 나머지 문제는 조금 이따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넘겨서 이제 3단원 지수함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간만이니까 짧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짧게 뭐 자세하게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여러분은 크게 지수함수 두 가지 패턴을 배워요. 일단은 요게 기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미친 상수 지수가 x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지수함수인 거죠. 크게 두 가지 패턴 무슨 얘기야?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처음 배우는 친구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 파트가 지수함수 파트입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긴다? 0,1을 통과하면서 그치? 왼쪽은 점근선, 오른쪽은 솟아오르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핵심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요 X축 음의 방향이죠. 얘가 점근선이다. 즉 만나지 않는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함수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0,1을 반드시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X에 0 대입하면 이거 A 0제곱이잖아요. 그렇죠? 1 나오죠. 이것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 그래프 그리고 뭐 뒤집고 등등등 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했어요. 이 점이 되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상상해서 한쪽은 쭉 올라가고 한쪽은 천천히 가는 모습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반대로 0과 1 사이, 밑이 0과 1 사이 1보다 작을 때는요. 이 그래프가 뒤집히죠. Y축 대칭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 아까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은 지수함수에서 크게 막힐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다면 그건 지수함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학년 과정인 도형의 이동 등등을 잘 못해서 도형의 이동, 2차 함수 이런 걸 잘 못해서 못하는 거지 지수함수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지수함수 자체는 되게 쉬워요. 저게 끝이라니까요. 내용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대부분 다 고1 과정입니다. 한번 문제 봐볼게요. 일단 40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유형 1번 문제. 함수가 방금 언급한 쟤예요. 뭐? 밑이 a이고 지수가 x인 지수함수. 그리고 아까 내가 범위를 어떻게 했는지 잘 보이죠? 이 범위는 기본적으로 1이 아닌 양수란 뜻이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큰 수.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그래프 모양은 완전 뒤바뀌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F에다가 K1을 대입한 건 2고요. F에다가 K2를 대입한 건 4래요. F에다가 K1 더하기 K2를 더한 건 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되게 쉽죠. 왜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거든 이거는. K1을 대입해? 이게 뭔 뜻이야? 이걸 바꿨으면 뭐예요? A에 지수에 K1을 대입한 게 2다. 이 뜻이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FK2가 4란 얘기는 지수에 K2를 대입한 값이 4란 뜻입니다. 그럼 이건 뭘 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함수에 K1 더하기 K2, 이 지수 자리에 K1 더하기 K2를 대입한 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질문이 그치? 이거 두 개를 찾는 방법이 뭐겠어? 이거 두 개 변변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지수 법칙 때문에 이거 두 개 덧셈 할 텐데 이렇게? 그럼 곱했으니까 얼마 나와? 8 나오죠. 끝. 이해가죠? 끝. 1번 문제는 뭐예요? 그냥 대입해서 지수 법칙. 우리 1단원에서 배웠고 아마 지금 학교에서도 한참 다 배웠죠? 지수 법칙. 그거 사실 재방송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뒤에서 저런 거 하나 해주고 싶은데 했다가 애들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네. 13번 같은 거 하나 해주면 좋겠죠? A라는 집합이 x, y 바 y는 2의 x제곱. A가 집합이에요. 집합 A. 원소는 이게 원소잖아요. 이 바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원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원소란 얘기죠? 이 함수의 점들, 좌표들 하나하나가 원소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0,1 지나가고 뭐 1,2 지나가고 2,4 지나고 3,8 지나고 뭐 4,16 지나고 5,32 지나고 6,64 지나고 이런 거 알겠죠? 그렇죠? 이런 건 점들 지나는 거 알죠? 예.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얘네들이 원소란 얘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있는 점들이 원소인 집합 이런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래요. 기어. A, B가 집합 A의 원소이면 A 빼기 1,2분의 B도 원소이다가 맞느냐란 질문. 이게 뭐하는 질문이야 대체? 여기서 보니까 글씨가 내려가는데 이 칠판에 줄이 없어서 그래. 줄이 있으면 줄 맞춰서 써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쓸 수 있는데 줄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늘 밤도 삐딱하게 쓰잖아. 그치? 오늘 밤도 삐딱하게 마음에 안 들어. 지워.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뭔 뜻이죠? 이거는? A, B가 A 원소란 얘기는 A, B가 저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를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뜻. 즉 B는 2의 A제곱이야. 이 뜻이기도 해요. 얘는 사실상. 이해 가요? 그러니까 A, B가 이걸 만족시킨다. 의 뜻이에요. 같은 식이죠. 그럼 얘는 뭐의 질문이에요? 이게. X좌표, Y좌표니까. 2분의 B가 2의 A 빼기 1제곱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질문 바꾸면 이런 거죠.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는 거라고요. 얘면 얘 되는 거 맞아요? 맞죠? 왜? 여기다가 B 대신에 A, 2의 A제곱 대입해 보세요. 2의 A 빼기 1제곱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맞죠? 이거 맞는 얘기죠. 기억은 맞음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집합을 잘 이해 못 했나 봐요. 그러면 니은도 같은 의미예요. A, B가 A의 원소이면 마이너스 A, B분의 1이 A의 원소이다. 자, 앞에 건 쟤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냥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B가 2의 A제곱. 다시 할까요? A, B가 원소란 얘기는 A, B가 요 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예요. A는 X좌표고 B는 Y좌표니까 여기다가는 B 대입하고 여기다 A 대입해라. 그 식이 만족하는 이 뜻이고요. 같은 요령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B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A제곱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해 가요? 요거다 X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A 대입하고 Y 자리에는 B분의 1을 대입한 요 모양이 되겠냐고. 즉 이걸로 이거 만들 수 있냐고요. 만들 수 있죠. 예, 역수니까 지수 음수 됐거든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니은도 참이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집합이랑 섞은 문제, 명제랑 섞은 문제, 2차 함수랑 섞은 문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집합을 모르니까 집합을 다시 해볼 거야? 그럼 집합을 본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알아? 없어요. 이 문제를 다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갈 때까지 두 번, 세 번, 네 번 푸시고 아마 처음 한두 번 풀면 이해는 갈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보름 지나면 또 까먹겠죠, 분명히. 그럼 다시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망각의 동물이니까 망각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었어, 원래?
공부는 원래 그런 거잖아. 안 까먹게 해서 반복하는 게 그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시험 보는 날 안 까먹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거든. 시험은 그런 거거든. 디귿 A1, B1도 A의 원소, A2, B2도 A의 원소이면 A1 플러스 A2, B1, B2 요것도 A의 원소이냐. 자, 이제 기억 니은을 통해서 어쨌든 요 조건을 대충 이해했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이게 하나가 무엇의 의미구나 알았으면 얘의 의미는 뭐예요? B1을 A1, B1을 대입하라는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아, B2 값이 2의 A2 제곱이라는 뜻이구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얘는 무슨 뜻이죠? X좌표에는 요거 대입하고 Y좌표 요거 대입해보세요. 즉 얘가 얘랑 같으냐라는 질문이에요. 즉 이거 두 개로 이거 만들 수 있니라는 질문입니다. 어때요? 두 식을 변변 곱하면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 3부 디귿도 맞는 거죠. 즉 모두 다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과 지수함수가 좀 섞여져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 맡겨놓으면은 10명이면 10명 중에 9명이 질문하러 와요. 처음 본다고. 야, 처음 본다고 질문하면 어떡하냐. 나중에 가면 니들 수능날 어떤지 모르지. 수능장 가면 어떤 줄 알아? 30문제가 다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그거 알아요? 아니, 수능 그 출제위원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 싹 다 싸들고 가잖아요. 알아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문제집을 다 갖고 가요. 그래서 거기 검토위원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시험 문제 만들면 혹시 똑같은 문제나 다 찾아보는 거죠, 문제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수능에 나온 문제는 다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그럼 그건 어떻게 풀 건가요? 다 처음 보는 문제인데. 다 처음 보는 유형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애들이 급해. 몇 번 안 읽어보고 바로바로 질문하잖아. 2번. 다음 중 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실은 이거는 뭐 약간 뭐랄까 그 함수 처음 배운 애들 뭐 1차 함수나 2차 함수 배울 때 아마 이런 문제 많았을 거예요. 이게 서술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옳은 거 찾기 이런 건 거의 사실상 뭐 의미가 없죠. 그래프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죠? 현재 밑이 어떠니까 1보다 크므로 0,1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구나. 그치? 이해 가죠? 요것만 기억하면은 사실상 뭐 틀릴 게 없어요. 보기 하나씩 볼까요? 1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맞아요? 보통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면 보통 이걸 부를 때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x 좌표가 커지면 y 좌표도 같이 커져. 이런 느낌으로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맞죠? 2번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맞죠? 3번 점근선 방정식 아까 얘기했죠. 점근선 이쪽이에요. x축 음의 방향. 어쨌든 이것도 직선의 식으로 쓰면 y는 0이잖아. 그치? 그래서 y는 여기다 맞고요. 4번 x축과 만난다고? 야, x축이 점근선인데 어떻게 x축과 만나요? 점작 가까워지는 거지 만나지는 않죠. 그게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x축과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이해가죠? 뒤에 문제 굳이 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는 쉽죠?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고1 때 배웠던 거잖아. 도형의 이동.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한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식 찾기. 근데 이 식이요. 다음과 같이 나온대요. ac 곱하기 3의 그럼 얼만큼 평행 이동했게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은 사실은 여기서 일로 가는 연습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거 보고 처음 그래프는 뭐겠고 이게 얼만큼 평행 이동했겠구나 라는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는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약간 정직한 코스잖아요. 스트라이크.
그렇죠? 변화구로 줘야죠. 그래야 못 치죠, 타자가. 그래서 보통은 이걸 주고서 어떤 그래프 얼만큼 이동한 거게 찾아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다시 요게요. 9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건 이해가 가요? 3의 제곱이 9니까 역수니까. 여기에 3의 x제곱 곱했고 빼기 1입니다. 따라서 이게 뭐예요? 하면은 y는 3의 x 빼기 2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함수를 고치면 다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뒤에 있는 빼기나 더하기 같은 것들은 다 평행 이동에 관련된 값이고 우리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요만큼을 읽으면 처음에 어떤 그래프를 이동했구나라는 게 보여요. 오리지널 그래프. 그래서 보다시피 오리지널 그래프가 얘고요. 지금 x자리가 x 빼기 2로 바뀐 걸로 보니까 x방향은 얼만큼 평행 이동이다? 이건 이만큼 평행 이동이다. 그렇지?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1인 거 보니까 어때?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m값, n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연습은 뭐 원할 때도 해봤고 직선이든 뭐 2차 함수든 등등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지수함수에서 한 번 또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뭔 말인지 가죠. 재미없죠. 너무 쉬워서. 앞부분은 쉽잖아. 뒷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치환해가지고 그래프 2개 그리는 거 그게 조금 아주 조금 어렵지 뭐 나머지는 쉽잖아. 보다시피. 그럼 얘도 뒤에 있는 거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건 솔직히 다 맞아야지 솔직히. 이게 어떻게 지수함수 문제냐. 도형의 이동 문제지 이게. 안 그래? 4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기 왼쪽에도 그렸던 밑이 2짜리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이거죠. 저렇게 0,1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말이에요. 이해 가죠?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하나에 여기 눈금이 2개 나와 있어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P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여기가 B고 여기가 Q래요. PQ의 곱이 16일 때 A와 B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되게 쉽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아, 이 지수함수가 요 두 점을 지난다. 그치? 이 지수함수가 A, P와 B, Q를 지난다잖아요. 이렇게. 이해 가죠?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면은 뭐 P는 2의 A제곱이요. Q는 2의 B제곱이다. 근데 PQ끼리 곱했어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뭐야 이거 2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좌변이 보다시피 PQ의 곱이고 우변은 지수법칙 때문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근데 PQ의 곱이 16이니까 이게 16, 즉 2의 4제곱이므로 요거는 4구나 이런 문제죠. 이해 가죠? 지수함수 초반 파트가 뭐라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기본 유형 2가지만 이해하면 끝나고 나머지는 사실상 그냥 뭐를 지난다, 뭐 지수법칙 등등밖에 없어요. 예전 거랑 섞여봤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수함수 초반 부분은 쉽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마 치화해서 푸는 스타일일 거예요. 거기가 그나마 좀 건드릴 게 있지 이 앞까지는 쉬워요. 그래서 오늘 한번 미친 듯이 달려볼 건데 일단 잠깐 쉬었다 할게요.